이번 파동에 이더리움 결국 2600달러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깔끔하게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더리움은 위에서는 막혀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매수 볼륨이 좀 쌓이면서 특정 가격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CME 갭에 대해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눌렸다가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2600달러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능성을 보는 자리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구름대 안에서 언제까지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뚫고 나서 눌리면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기다가 올라갈지, 또는 조정을 보여줬다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감히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볼까 하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타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일목균형표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은 높더라도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하락 추세 이후에 그나마 들어왔다가 올리긴 했지만 한 번 빠졌어요. 그 당시에 양운이 딱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갈 흐름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100% 장담은 다들 못하실 거예요.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양운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음운이 딱 완성이 되고 양운이 딱 이렇게 가면서 위에까지 올린 다음에 양운을 들이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비이상적이긴 하지만 결국에 고점 대비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다음에 중간 가격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 가격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CME 갭 268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이 2304달러 이 구간을 버티고 있는 상황은 또 맞기는 합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CME 갭 2304달러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1시간봉 차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매도 오더 블럭, 그리고 밑에 있는 매수 오더 블럭까지, 그리고 청산 히트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해당 구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릴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또는 밑에까지 빠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2250달러인데 일단 청산 히트맵이 조금 구조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일단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올라갈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갔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락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의견이 딱 오게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봉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은 CME 갭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04달러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전에도 저항을 받다가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장세만 유지가 되고 있죠. 위쪽에는 매도 오더 블럭이 쌓여 있는 상황, 아래쪽에는 매수 오더 블럭의 CME 갭에 대한 그 지지 라인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오더 블럭이 쌓여 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로 향해도 이상하지 않고 아래로 털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격은 딱 중간 레벨에 있는 상황이죠. 매도 오더 블럭과 매수 오더 블럭 그 사이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로 올려서 숏을 털 수도 있고 아래로 털면서 롱을 또 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당장에 올라갈 거야 롱 베팅? 그거 안 됩니다. 내려갈 거야 숏 베팅?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는 차라리 중간에서 포지션을 안 잡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이런 장에서는 타점이 정말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막히는 거 보고 숏 치거나 아래쪽에서 버티는 거 보고 롱 치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실시간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은 드리죠. 기준을 말씀은 드리지만 실시간 타점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저 이더리움 못 잡겠습니다. 정말 명확한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잡아볼 생각을 하겠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제 기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제가 기준만 잡고 여러분들께 그 관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비트코인으로도 이렇게 위아래로 발라먹을 수가 있는데 기준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정말 확신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그 이상일 때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뭐 제가 이때 숏을 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곧바로 내려오면 이 타점 놓치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말씀드렸던 7시 2분에도 이 구간에서 야 숏 치세요. 근데 중간에 여기서 보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에 손실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점들 정말 제가 기준만 있는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하루에 많아봤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그래서 뭐 관점만 확인하실 분들도 그냥 입장하셔가지고 제 관점만 보셔도 좋은 거고요. 뭐 돈 내고 들어오셔라, 돈 들고 들어오셔라 그런 거 일절 없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 혼자 수익 잘 내고 있다, 관심 없다 이러시면 뭐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4시간 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죠. 4시간 봉상으로는 매도 오더 블록은 없는 상황이지만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횡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하게 받쳐주는 매수 구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꺾인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쪽은 계속해서 막히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땐 저점도 높였으니까 삼각수렴 형태의 흐름에서 이게 방향성이 딱 갈려지기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더리움 이 롱숏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트레이더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게 맞긴 합니다. 뭐 트레이더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롱숏 비율을 보자는 거죠. 자 1000명의 트레이더 숏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치면 1300명이 롱을 치고 있습니다. 1000명은 숏 치고 1300명은 롱을 치고 있는데 롱숏 비율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가 한 0.6 그 정도가 됐었는데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롱의 비율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무작정 롱의 비율이 많아졌으니까 내려갈 거야?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어디서 유동성을 털고 갈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트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죠. 그럼 히트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2304달러 못 버틸 가능성이 좀 보이기는 해요. 일단 히트맵을 봤을 때 이때 딱 보시죠. 이때 저녁쯤이죠. 어제 한 새벽쯤이었는데 이때 롱 유동성 한번 먹었습니다. 자 정확한 시간은 0시 30분, 오늘 0시 30분이고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는 했는데 청산 물량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태. 근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오늘이죠. 오늘 내려오면서 이 롱에 대한 물량을 한번 먹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찍으면서 한 번 더 먹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위쪽에도 유동성이 있고 아래에도 유동성이 있는 상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먹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구간 딱 보이시죠? 지금 2300달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밑에만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2304달러 CME 계유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받쳐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매수세가 받쳐지지 않는 순간 이 밑에 있는 롱 유동성 이걸 먹으러 출발한다는 거죠. 이 유동성을 모두 먹게 된다면 이 가격대가 2284달러 자, 딱 보시게 되면 2284달러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내려온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청산 히트맵과 이 CME 갭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쑥 빼면서 그 밑에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밑에 있는 이 유동성을 봤을 때 비어있는 구간, 가장 많이 비어있는 구간이 2250달러 그 수준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2250달러에다가 선을 긋고 보면 자, 이 구간이 있죠.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던 구간. 자, 사람들은 여기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게다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지는 구간인지 볼까요? 여기서 5% 정도. 5% 정도 빠지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20배 레버리지면 수수료 따졌을 때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자, 세력들은 이런 구간을 한번 털고 나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뭐 고점에서 또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다면 버틸 사람들은 버티겠지만 결국 청산 물량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자, 물론 반대로 봤을 때 위쪽에 쌓여있는 유동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타게 되면서 이 유동성을 먹을 것 같았는데 먹지는 않았습니다. 자, 중간에 이때 올라오게 되면서 유동성을 한번 먹긴 했지만 결국에 쌓여있는 구간은 해당 구간. 이 가격대가 지금 2,360달러 그 정도가 되게 됩니다. 2,360달러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번에 못 넘어섰었죠. 그만큼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을 먹기 위한 작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래쪽을 향하면서 2,250달러. 그런데 이것까지 이탈되게 되면 어떻죠? 매수 오더블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까지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찍고 나서 들어올리거나 그게 딱 방향성이 갈릴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땐 1시간 봉상으로도 해당 구간에서 매도 오더블록이 많았죠. 꽤나 컸었는데 이것까지 들어 올리고 나서 저는 차라리 이 유동성을 먹고 나서 눌릴 때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는 애매하게 숏치거나 애매하게 롱 쳤을 때 다 털리는 장세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선 숏 관점이 맞기는 하겠지만 이거 버티면 이 4시간 봉상으로 그리고 다음 4시간 봉상으로 버틴다면 오히려 롱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타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런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 4시간 봉의 종가 수준, 이 수준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2,340달러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그때 들어가는 생각 또는 돌파하고 나서 밀리고 나서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번에 뚫고 나서 유동성 먹죠. 내려오면서 이거 이탈돼도 좋은데 이 구간까지 이 매수 오더블럭까지 안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또 CME 갭에 대한 지지 라인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번에 정말 타점이 온다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내려간다면 이 매수 오더블록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간다면 이 구간까지 빼고 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 이때 기술적 반등을 먹어볼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 2,250달러에 대한 대신에 청산 히트맵상으로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을 먹고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내려오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까지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때 그때 한번 들어가자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유동성 먹고 나서 CME 갭에 대한 그 반등을 보여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청산 히트맵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래량도 보고 그리고 매수 오더블럭과 매도 오더블럭 이런 것들도 보면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으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구간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죠. 그리고 저항 맞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머물 때 그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유동성을 먹고 나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털면서 유동성을 먹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자리만 100% 확신은 못하더라도 그 확률에 가까운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포진을 안 들고 가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괜히 들어가면 위아래로 털리니까 조심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2,360달러 돌파하고 눌리면 롱. 이 구간을 안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먹어보거나 또는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2,250달러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2,304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장세는 어느 쪽으로 향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다시 한번 힘이 받쳐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애매한 자리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정말 확신이 드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드는 자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스터디방에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딱 보시게 되면 7시 2분이죠. 제가 이런 자리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저 또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어저께에는 롱 타점 잡았고 오늘은 숏 타점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못 먹어서 아쉽냐라고 했을 때 아쉽긴 하지만 저는 기준이 있는 매매만 하기 때문에 이거 받고 올라탔으면 그때 매매를 했을 거예요. 이때는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넘겼었는데 전 항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기준만 말씀을 드리죠. 제 관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 맞아 떨어졌을 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물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흐름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좀 안 난다. 또는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룸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